네, 안녕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및 최적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데브랩 파트 김상원입니다. 일단 강의를 제작하게 된 배경과 목표를 설명드리면, 일단 스트리밍 데이터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데이터 처리, 변환, 윈도우, 트리거의 간단한 개념 설명과 그리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유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제작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최적화를 위해서 했던 생각 및 정리를 공유하고자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스트리밍 데이터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이는 보통 대량의 데이터가 작은 단위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형태로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됩니다. 특징으로는 실시간성,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 및 분석 가능한 실시간성이 있고, 그 데이터가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연속성, 그리고 IoT 센서, 웹 로그, 금융거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소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스,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낮은 지연 시간으로 처리하는 대규모 처리라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는 실시간 의사결정, 이벤트 모니터링, 이상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최적화란 실시간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성능, 비용, 안정성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데이터 처리 최적화로는 분산 처리로 이제 아파치 카프카 그리고 플링크 스파크와 같은 도구로 데이터를 분산 처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치 크기를 조정합니다. 데이터를 소량씩 처리하거나 적절한 크기로 묶어서 처리 속도와 지연 시간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시간 기반 윈도우잉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집계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하는 윈도우 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최적화는 압축 및 직렬화로 암으로 그 프로토버프 같은 포맷 사용으로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와 네트워크 효율을 개선합니다. 그 필터링 및 샘플링인데 이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샘플링의 처리량을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인프라 최적화가 있는데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이제 수평적 확장 노드 추가로 이제 처리 용량을 증대하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캐싱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캐싱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부하에 따라 리소스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오토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 최적화인데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 GCP 데이터 플로우, 이제 AWS 람다 등을 사용해 필요시 리소스만 사용하는 어,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사용량 모니터링인데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비효율적인 리소스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이제 최적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최적화인데 이제 데이터를 제거하고 중복 데이터 처리 방지로 리소스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 이상을 감지해서 조기에 해결하는 이상치 감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청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청크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으로 나눈 단위입니다.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거나 처리할 수 없을 때, 이제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청크의 구성으로는 이제 청크 크기는 시스템 제한과 성능 요구에 따라 결정되고 펍섭의 경우에는 10메가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식별자인데 이제 각 청크에는 고유 식별자 아이디를 부여하여 이제 순서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내용에는 청크에는 원본 크의 일부분만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전송 시 청크의 활용 과정으로는 이제 분할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10메가 이하로 그 크기로 나누는 그런 활용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송인데 이제 각 청크를 펍섭 토픽에 업로드하는 이제 퍼블리싱이 있고 이제 제조업 구독자가 청크를 수신한 후에 이제 순서에 따라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변환이라는 것에 말씀을 드리면 정의는 변환은 이제 입력 데이터를 변환하여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 필터링, 집계, 매핑 또는 복잡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합니다. 주요 트랜스포메이션의 종류로는 이제 맵이라고 이제 각 요소를 매핑하여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텍스트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변환하는 매핑이 있고 이제 필터가 있는데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이제 필터가 있고 이제 그룹 바이 키라고 이제 키별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이제 그룹 바이 키가 있습니다. 그 여러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로 합치는 플래튼이 있고 이제 그리고 사용자 정의 변환을 실행하는 팔도가 있습니다. 이제 로그 데이터를 정교화하여 주요 필드만 추출하는 것이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윈도잉인데, 윈도잉의 정의는 데이터를 이제 일정한 시간 단위로 그룹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실시간 데이터는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 단위 데이터로 나눠야 이제 의미 있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종류로는 픽스드 윈도우라고 고정 윈도우가 있고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일정 간격으로 겹치는 윈도우를 생성하고 이제 1분의 윈도우를 30초 간격으로 이동하며 집계하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제 세션 윈도우라고 이제 데이터 간 비활성 시간에 따라서 윈도우를 생성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의 활동이 일정 시간 이상 멈추면 새로운 세션을 제작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글로벌 윈도우라고 데이터 스트림 전체를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하는 글로벌 윈도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거인데 이제 트리거는 윈도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점을 제어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윈도우에 도착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트리거를 사용해 처리 시점을 설정합니다. 주요 트리거 유형으로는 이벤트 타임, 이제 데이터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이제 프로세싱 타임, 그 처리 시간을 이제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에 도달한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이제 리피티 트리거라고 이제 일정 주기로 동일 윈도우를 재처리하는 것이 있고 이제 윈도우 종료 후 도착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레이트 데이터 핸들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파이프라인을 짜면서 이 펍섭에 업로드하는 데이터가 10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0메가로 데이터가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성능 최적화와 그리고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유지, QoS 보장, 비용 효율성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메시지 처리에 최적화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10메가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큰 메시지로 인한 리소스 과부하가 방지되고 이제 데이터 손실 및 재정송 이제 실패율 감소하는 시스템 안정성과 노드 간 분산 처리 효율성 향상과 이제 대량 동시 처리 안정성 보장하는 확장성 유지, 그리고 중복 방지, 순서 보장, 데이터 안정성 강화를 하는 위한 이제 QoS 보장, 그리고 큰 메시지 처리로 인한 비용 증가 방지, 시스템 운영 비용 최소화를 위한 비용 효율성을 따져서 이제 펍섭에는 10메가 이하로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로드하는. 이제 제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VM 두 개에서 이제 한 가지로 패킷 미러링을 보내서, 이제 그 VM에서 그 리눅스로 되어 있는데, 이제 TCP 덤프로 실행해서 패킷을 캡처하고, 그 캡처한 피켓 파일을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해서 이제 CIC 플로우 미터로 실행해서 변환된 데이터 변수가 변환된 이제 CSV 파일을 이제 펍섭에 업로드하는 그 과정을 마지막에 최종 자동화까지 해주었는데 이제 CIC 플로우 미터를 이전에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로 커스텀 템플릿을 만들어서 실행하였으나 이제 이번에 제가 솔루션을 만들면서 서비스화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제 속도와 비용 때문에도 VM에서 미리 실행해서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짤 때는 처리 속도와 이제 소모되는 비용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디도스 공격을 이제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처리 속도와 이제 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써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디도스라는 공격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이 많이 그 빈도도 많고 그래서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청구되면 이제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최적화해서 최대한 사용할 비용만 사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안 쓰는 것이 중요해서 이제 저는 데이터 플로우에서 이제 데이터 변환을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리밍 엔진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배로 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VM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고 하면은 그 시스템 그 CPU를 하나만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플로우로 변환까지 해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서 CI/CD 플로우 비트를 실행하는 것보다 그 미리 VM 말단에서 처리를 해주고 이제 펍섭에 업로드 해주는 게 속도가 빠르고 소모되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펍섭의 구독이 한 가지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VM에서 해서 올리는 거나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서 변환을 해주는 거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어차피 저는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리고 말단 데이터 처리를 위한 VM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명령 하나만 처리해서 하면 그런 좀 간편한 상황이라서 이제 패킷 미러링 되는 VM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두 번째 VM에서 미리 CI/CD 플로우 미터를 실행해서 펍섭에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 파이프라인의 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TCP 덤프로 캡처한 피켓 파일의 구성,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데이터 변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 미리 복선을 까는 건데, 이제 피켓 파일의 구성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글로벌 헤더, 이제 피켓 파일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며 파일 전체에 적용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이제 매직 넘버, 이제 파일 형식을 나타내는 고유값, 그리고 버전 정보, 피켓 파일 포맷의 버전, 그리고 패킷 캡처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 타임스탬프 정보, 그리고 캡처된 데이터 링크 계층의 유형인 이제 이더넷, PPP 등 네트워크 링크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타임스탬프 정보로는 아무래도 TCP 덤프는 이 시간이 거의 밀리 나노초까지 캡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TCP 덤프로 캡처되는 그 트래픽의 뭐 속도나 뭐 지연 시간 이런 거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많은 패킷들이 캡처되고 그리고 성능도 이미 다 뭐 와이어샤크나 뭐 TCP 덤프나 등등 이제 너무 좋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데서 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큰 효율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TCP 덤프로 해줄 만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캡처하는 주기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필요한 데이터만 캡처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그 링크를 정해준 것. 그것이 제가 한 조치이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강의에서 이제 제가 미러링해서 들어오는 네트워크가 이제 ENS4라는 그 거기 이제 네트워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만 캡처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피켓 파일의 구성 정보로는 패킷 헤더라고 이제 각 패킷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이제 개별 패킷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패킷이 캡처된 이제 정확한 시간이 있는 타임스탬프 그리고 캡처된 길이 실제로 저장된 패킷 데이터의 길이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패킷의 원래 길이인 원본 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패킷 데이터인데 실제 캡처된 이제 네트워크 패킷의 원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의 정보 뭐 맥 주소나 이더 타입 등 이제 이더넷 프레임이 있고 네트워크 계층 정보 이제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프로토콜 등 IP 헤더가 있고 TCP, UDP 포트 번호, 이제 플래그, 체크섬 등 전송 계층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응용 계층 데이터, 이제 HTTP, DNS, SSH와 같은 고유 프로토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 파일은 구성이 되어, 이제 TCP 덤브로 캡처한 피켓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CIC 플로우 미터로 데이터 변환을 해주는데, CIC 플로우 미터란 이제 CIC 플로우 미터는 네트워크 트래픽 캡처 데이터를 플로우 기반으로 변환해주는 도구로, 이제 각 플로우에 대한 특징, 뭐 패킷 수, 평균 크기, 프로토콜 유형 등을 추출합니다. 이 CIC 플로우 미터는 이제 CIC라는 그 캐나다 아마 그 캐나다 그 보안 기관인데 여기서 만들어준 이제 CIC 디도스 2019라는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디도스를 판별하기에 좀 유용한 변수로 변환되어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캡처한 패킷들을 이 CIC 플로미터라는 툴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변환해주는 위한 이제 GitHub 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실행시켜주면 이제 뭐 TCP 덤프든 와이어샤크든 그렇게 해서 캡처한 피켓 파일을 이제 여기다 실행을 해주면 CSV 파일로 이제 보기 편한 그 디도스 데이터, CIC 디도스 2019 데이터셋과 변수가 똑같이 변환이 됩니다. 데이터의 변환 과정으로는 이제 TCP 덤프로 이제 또는 이제 기타 캡처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피켓 파일로 저장하고 두 번째는 플로우를 생성합니다. CIC 플로우 비터를 실행하여서 피켓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네트워크 플로우를 구성합니다. 플로우란 이제 동일한 송신 IP 포트와 이제 수신 IP 포트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패킷 집합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특징 추출인데 각 플로우에서 80개 이상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킷 전송 속도, 플로우 지속 시간, 그리고 패킷 크기 분포 등 이렇게 특징을 추출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제 추출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저장하여서 이 스트리밍 처리를 위한 입력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그 과정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PK앱에서 CSV 파일로 변환이 되는데 이제 플로우 생성합니다. 이제 플로우 정의는 동일한 출발지 IP, 목적지 IP, 출발지 목적지 포트, 프로토콜을 공유하는 패킷들의 그룹, 생성 기준은 OTPL이라고 이제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특징 추출하는데 주요 특징으로는 시간 정보, 이제 플로우 시작 시간, 그리고 지속 시간, 그리고 패킷 정보, 송신, 수신 패킷 수, 그리고 평균, 최대, 최소 패킷 크기, 그리고 통계 정보는 이제 패킷과 시간 간격,
그리고 저는 이 IAT라는 것이 디도스를 판별할 때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더 매우 엄청 빠르게 오게 되면 이것이 갑자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서 공격을 하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수도 저희는 중요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송신, 수신, 바이트 비율, TCP 플래그라고 이제 싱크, 에크 등 연결 상태 정보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CSV 파일로 저장되는데, 구조는 각 플로우는 CSV의 행, 그리고 네트워크 특징은 열로 구성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발지 IP, 목적지 IP, 뭐 수신 패킷 수, 평균 패킷 크기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행하면서 CIC 플로우 미터의 소요 시간으로는 어, 제가 캡처를 이제 300초 동안 진행했는데 캡처한 패킷의 수는 2445개였습니다. 2445개 300초 동안 캡처한 패킷 수가 2445개인데, 이제 제가 직접 실행한 이제 자동화 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2445개 패킷 크기가 800kb인데, 이제 이게 CIC 플로우 미터가 실행되는데 걸린 소요 시간이 144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시간 동안, 이 로그가 걸린 시간 동안 이게 CIC 플로우 미터가 이제 자자작 실행이 되는데, 그 소요 시간이 144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TCP 덤프를 300초 동안 실행해서 2445개의 패킷을 캡처했습니다. 그 펍섭의 업로드 소요 시간은 이게 세 번째가 이제 펍섭에 업로드한 그 로그인데, 이제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이제 39초가 걸렸습니다. 이 파일의 이제 CS 파일은 아무래도 그 파일 크기가, 그리고 제가 이전에 뭐 여기서 CIC 플로우 미터를 VM에서 실행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시키면 이제 피켓 파일의 크기는 좀 일반적으로 큰 편입니다. 피켓 파일은. CSV 파일은 이제 좀 작고, 그래서 CIC 플로우 미터를 제가 돌려보니까 아무래도 크기가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80메가짜리 파일이면 이제 뭐 20분의 1이면 4메가로 줄어든다던가, 그렇게 데이터가 압축이 되고 뭐 데이터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비용을 적게 쓰려면 미리 최대한 빠르게 이제 하나의 CPU에서 미리 사용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서 올려주는 게,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더 비용도 절감되는 측면도 있어서 VM에서 실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펍섭이 업로드되는 시간은 매우 매우 빨랐고 직접 해보니까 39초가 걸렸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처리를 이제 한 가지씩 매번 뭐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매번 TCP 덤프를 실행하고, 그리고 캡처해서 생성된 이제 피켓 파일을 CIC 플로우 밑으로 직접 또 명령을 처리해서 CSV 파일로 올리고 변환하고, 그리고 이제 펍섭에 업로드 해주는 그 코드를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고 그것도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것을 자동화를 해줬는데 쉘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자동화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쉘 스크립트를 제가 그 파일을 보여드리면, 쉘 스크립트에서는 쉘 스크립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좀 간단하게 특이사항만 말씀드리면, 일단 한 가지가 끝나면 다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TCP 덤프로 피켓 파일을 캡처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펍섭에 업로드를 해주는 것. 그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자동화를 해주는 건데, 이제 여기 스크립트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 이 키를 GCP에 올리면 키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를 전 설정해 줬습니다. 하나하나씩. 왜냐하면은 이게 파일이 너무 꼬여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TCP 덤프를 실행해서 저장하는 경로,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해서 저장하는 경로, 그리고 데이터가 완전히 처리된 데 다음에 저장하는 경로, 그리고 업로드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로, 그리고 실패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로, 그리고 로그 파일까지 이렇게 디렉토리를 저장해 주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면, 어, 이게 TCP 덤프로 캡처를 해보니까 음, 어느 정도 트래픽 데이터가 쌓여야 파일의 크기가 생기고, 그 파일의 크기를 또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하면 압축이 되잖아요. 압축이 돼서 그 파일을 올려주면 그 압축되는 데이터가 더 작아버리면 이제
펍섭에 업로드를 하는 코드에서 인식을 못해요. 이제 0메가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거는 크기가 없다. 그래서 업로드를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뭐 디도스 공격을 받는 상황을 제가 직접 해본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은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에도 그 파이프라인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많은 이 설정 값을 지금 TCP 캡처 주기를 180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많이 바꿔보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60초로 해보고, 처음에 30초 해보고 30초는 아예 파일을 못 읽어서 펍섭에서 펍섭 업로드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60초 해보고 또 120초 해보고 180초 해보고 뭐 210초 이렇게 30초씩 늘려가면서 해봤는데 저는 180초 해보고 300초까지 해봤는데 300초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300초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저장된 파일을 이제 이 CIC 플로우 미터 실행 제한 시간인데 이것은 왜 해줬냐면 CIC 플로우 미터가 너무 오래 실행되면 이게 그 계속 CIC 플로우 미터만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줄여주고 이제 나오고자 이제 CRC 올로비트를 실행을 제한하는 시간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자동화 로그를 실행하면서 겪었던 게 이제 하나하나씩 실행하면 모두 잘 작동하는데 이제 이 자동화 로그를 사용하다 그 생긴 문제점은 첫 번째로 TCP 덤프로 캡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잘 피켓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저장 디렉토리만 잘 설정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파일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 끝에 이제 시간과 분, 연, 월, 일, 시간 분을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장 경로도 정확히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300초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저장된 파일을 바로 CIC 플로우 미터로 실행을 하잖아요. CIC 플로우 미터 실행하는 것도 뭐 처음에 설정만 잘 해주고 잘 깔아주기만 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CSV 파일로 잘 파일이 변환이 되는데 데이터 변수도 변환이 되고 여기도 문제가 없었고 하나하나씩 실행하는 애들 뭐 펍섭에 업로드하는 것도 설정만 잘 해주면은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키 넣어주고 주제 그리고 그 구독 이름만 잘 넣어주고 청크만 잘 잘라서 넣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자동화 로그를 실행하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순서를 잘 결정해 주는 게 중요했어요. TCP 덤프로 생성한 파일 캡처를 갑자기 이제 얘가 먼저 다른 파일을 먼저 CIC 플로비터가 갑자기 다른 파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펍섭에 업로드하는 것도 뭐 파일만 있다면 바로바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순서를 정확히 지정을 1, 2, 3으로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최근에 생긴 파일만 제가 그 업로드 하는 거를 또 설정을 넣어줬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겪었던 게 이제 TCP 덤프로 그 캡처한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개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뭐 실행할 때마다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어,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또 CIC 블록미터가 이전 거를 또 변환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거를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개가 계속해서 생기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변환하고 또 이전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파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것도 이제 펍섭도 마찬가지입니다. 펍섭에는 뭐 파일이 새로 생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다시 이전 거를 계속 중복해는 이제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고자 그래서 최근에 생성된 파일만 바로 탐지해서 딱 그 한 개만 파일을 탐지해서 하는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TCP 덤프로 3분 동안 파일을 캡처한 것을 또 이제 그 다음 300초 동안 파일을 캡처한 것을 바로 이제 CIC 블록에다가 딱 그 파일만 탐지를 해서 그 바로 CIC 블록부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생성된 CSV 파일만 펍섭에 업로드 해주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면서 조금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점이고 좀 많이 실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자동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제 좀 정확하게 순서를 명시해주고 정확한 시간과 초를 정확히 지정해주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딱 한 가지 한 가지씩만 했었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 파이프라인 구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뭐 설정 같은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 빼고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TCP 덤프가 이제 평상시에는 디도스 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트래픽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파일 크기가 크지 않아서 캡처 주기를 설정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패킷 캡처 주기를 1분 정도 잡고 자동화를 진행했을 때 피켓 파일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10KB 크기였거든요. 제가 많이 생성해본 그 PK 파일의 크기가. 그래서 이게 또 CIC 플로우 미터를 고치면 이제 4KB로 작아져요. 뭐 아니 20KB, 뭐 20KB, 뭐 80KB 이런 이 정도 사이즈로 작아버리니까 이제 이거를 펍섭에 업로드 하는데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트래픽이 확실히 쌓여야 이게 파일 크기도 좀 크고 그 파일을 이제 또 CIC 플로이부터 변화했을 때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주기를 좀 길게 잡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00초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이게 CSV 파일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올려주는 게 그 파일 크기가 없는 것은 건너뛰는 기능을 해주었습니다. 그 아까 자동화 로그에서 또 그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펍섭을 크기를 업로드할 때 파일 크기가 작은 거는 그냥 바로바로 건너뛰는 그게 오래 떠서 중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 크기가 없는 파일은 펍섭에 업로드하는 기능을 건너뛰는 것을 추가하였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저장된 하나의 파일만 읽어서 업로드를 해서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제가 이제 직접 실행하면서 느낀 거는 컴퓨팅 엔진을 기본 설정 값으로 제가 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기본 값으로 실행해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VM을 만들 때 더 좋은 GPU를 사용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다 100%를 찍더라고요. 그 CPU 그 VM에 올려주는 VM을 봤을 CPU 사용률을 봤을 때 다 100%를 찍고 있어서 좋은 CPU를 쓰는 게 이제 처리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CI/C 플로우 미터가 돌아가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뭐 펍섭이나 TCP 덤프는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세 가지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CI/C 플로우 미터가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소화를 시켜주는 게 이 파이프라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컴퓨팅 엔진을 좋은 걸 써서 이제 그 처리를 빠르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그 제가 생각한 그 기준이고 이제 직접 실행해 본 것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300초 동안 캡처한 패킷은 2445개였습니다. TCP 덤프를 캡처하는 주기는 이제 아까 방금 180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해보았고 이제 일부러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패킷 양이 좀 쌓여야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CI/CD 플로우 미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펍섭에 업로드 가능하게 용이하기 위해서 저는 300초로 잡았고 CI/CD 플로우 미터를 실행하는 시간은 패킷 캡처한 패킷 수가 2445개, 144초였습니다. 그리고 펍섭에 업로드하는데 총 소요 시간은 39초가 걸렸습니다. 이쯤에서 미리 그 한번 제가 실습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그 자동화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의에서는 조금, 이전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가지고, 이 명령어를 딱 실행해주면, 이제 제가 자동화를 해줘서, 이 어토메이트 파이프라인이라는 쉘을 실행해주면, 이제 제가 원하는 딱 ENSF4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패킷 미러링이 들어오는 그 인터페이스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300초 동안 캡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5분 동안 기다리다 보면 이게 하나 파일이 생성되고 이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리 실행을 해놓고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CI/CD 플로우 미터가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요 시간은 이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이거 로그 기준으로 아까 이 로그 기준으로 제가 쟀고 어, 측정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비용도 중요한 측면이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하루에 파이프라인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실행하면서 그 비용이 청구되었는데 이제 하루에 파이프라인을 제가 5시간 정도 뭐 실습을 혼자 하면서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보통 2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만 원 정도 한 2만 만을 쓸 때는 2만 3천 원 뭐 이거는 정말 많이 썼죠. 4만 지금 한 8천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이때는 좀 많이 실행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용이 CPU가 이제 거의 100%로 돌아간 상황인데
좀 하루에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의 성능 측정한 이제 VM 마지막 그 패킷 미러링에서 업로드해주는 그 VM 제작은 이걸로 그냥 기본값으로 실행하였고 이것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주면 이제 CI/CD 플로우 밑에 돌아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한 CPU 사용률인데 이제 사용률이 기본적으로 CPU 사용하면서 100%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누락되는 데이터는 4개 정도밖에 없었고 이제 TCP 덤프 캡처할 때 누락되는 그 데이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 처리해 준 대한 내용이고 좀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이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제가 사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보여드릴게요. 결제 페이지 보면 제가 최근에 그 전에는 계속 그 여기 크레딧으로 사용해가지고 첫째 날은 컴퓨팅 엔진 이것만 사용했거든. 딱 VM 2개 키고 돌아가는 거. 그 두 개만 했는데 이제 컴퓨팅 엔진 2만 1,000원, 뭐 네트워킹 12,485원 이렇게 나왔고 이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데이터 플로우나 펍섭 이런 거 돌아가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뭐 이제 5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한 3만 원대, 3만 5천 원대 이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데이터 플로우도 돌아가고 이때는 계속 실패했었거든요. 데이터 플로우 돌아가는 거를.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이 데이터 플로우도 그 스트리밍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지가 안 되고 그냥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퀄이랑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근데 이제 컴퓨팅 엔진이나 네트워킹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에서 비용이 꽤 많이 청구되고 가장 많이 청구되는 거는 컴퓨팅 엔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계속 켜두면 돈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것들도 자주자주 꺼주면서 비용을 이제 처리 최대한 아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헉섭에 업로드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시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데 이게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일자로 예쁜 곡선이 나오지 그 직선처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작은 패킷들이 계속 크기 파일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없는 파일들도 있어요. 누락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쁜 곡선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업로드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로그가 계속해서 뜨고 데이터 플로우를 보여드리면 제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엔진이 돌아가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실행합니다. 중지 버튼을 눌러줘야 이제 중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 플로우가 돌아가면서 펍서비가 또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비커리를 올려주는 그것을 실행합니다. 비커리 테이블에서는 이제 이 테이블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이걸 기다리는 이유 이거거든요. 이제 CIC 블로비트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딱 했는데 딱 타이밍 맞네요. 이렇게 CIC 블로비트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그가 쭉 떠요. 이게 아마 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금 방금 캡처한 게 또 300초 동안 2,700개 캡처했잖아요. 이게 아마 또 한 2분 정도 돌아갈 겁니다. 144초 한 2분 30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일을 또 생성해주고 그 이제 제작된 파일이 이제 헙섭에 업로드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그가 자동화가 되어서 제가 근데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좀 다른 부분도 이제 파이프라인 짜면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디도스 데이터나 뭐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이 시간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잘 최소화 시켜주는 게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좋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격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디도스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 뭐 스트리머나 이런 유명인들에게 공격이 많이 되는 그런 디도스 공격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그런 사람들만 타겟해서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쓰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은 최대한 많이 안 쓰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도 최대한 줄여주는 게 가장 이 파이프라인 짤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거를 먼저 VM에서 실행한 이유, 이것이 가장 핵심, 제가 그렇게 실행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보시면 이게 마지막에 그 펍섭이 업로드 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자동화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제작하면서 자동화도 매우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순서와 그리고 어떤 경로와 이제 그리고 이 정확한 주기, 이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진짜 바로바로 그 와이어샤크처럼 그냥 와이어샤크 켜놓고 이제 바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 비커리라는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그 SQL 문을 사용하여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보고 싶고,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그 와이어샤크처럼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구현하려면 이 속도를 최대한 최소화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TCP 덤프도 억지로 이제 300초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300초라는 기간 동안은 못 보고 있는, 당연히 못 보는, 미리 파악을 못 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이 CIC 플로우 미터를 돌려주는 144초도 그 뒤에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펍섭이 업로드 되는 시간, 또 데이터 플로우에 돌아가는 시간, 그거에서 이제 또 데이터 플로우 돌아가서 빅쿼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다 감안하면 아무래도 한 5분에서 6분 정도는 뒤늦게 데이터를 바로 보는 거겠죠. 이제 로그가 바로 클라우드에 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최소화 줄여주는 게 이 파이프라인의 가장 중점인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좋은 CPU를 써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누락도 없어야 되지만 데이터 누락은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TCP 덤프를 캡처를 해서 빠르게 캡처해서 그 빠르게 캡처된 파일을 빠르게 CIC 블로비트로 돌려서 그다음에 펍스에 업로드 해주는 그 뒤의 과정은 사실상 클라우드 내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단축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저는 이제 여기에 공격을 실행시켜서 그리고 뭐 많은 로그를 발생시켜 보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를 점점 더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피켓 파일을 생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또 너무너무 잘라서 실행하다 보면 이 펍섭에 업로드 되는데도 비용이, 여러 파일을 실행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면은 이제 그 PK 파일을 많이 생성하는 것보다는 딱 한 개 생성해서 또 한 개 올려주고 빠르게 하나하나씩 크게 올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기를 최소화시켜서 뭐 빠르면 뭐 30초, 20초 이렇게까지 줄여주는 것이, 대신 데이터 크기는 좀 커야겠죠?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 VM을 VM의 CPU를 업그레이드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게 이 CI/CD 플로비트가 지금 두 번 가장 크게 소모가 되잖아요. 속도가.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20초, 한 25초, 뭐 많게는 30초까지만 줄여도 되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펍섭에 업로드 되는 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펍섭에 업로드되는 그 속도는 많이 소요가 안 되고 데이터 플로우 돌아가는 것도 거의 속도가 짧아요. 빅쿼리까지 업로드되는 게 조금, 인터페이스 뜨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제 그거가 최소화 시켜주려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트래픽을 많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일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면 그 TCP 덤프의 캡처 주기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CPU를 리눅스 패킷 미러링을 위한 리눅스 CPU를 좋은 걸 쓰는 것, 그거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결론이고, 이거 이제 TCP 로그 뜨는 것만, 그 펍서 업로드 되는 그 로그만 뜨는 거 확인하고, 이제 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한 2분 좀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 청크 잘라서 올리는 것도 펍섭에 처음에 사용할 때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거 크기 조절해 주는 것, 그거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해 주는 것, CIC 플로이터를, 저는 CIC 플로이터 쿨런해가지고 여기서 리눅스에 돌리는 거는 금방 되는데, 이제 제 로컬에서 실행해 볼 때가 정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 플로우에서 실행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그것도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리눅스에서 할 때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로 된 CI/CD 플로이터가 가장 유명한데 이제 저는 파이썬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파이썬으로 실행해 봤습니다. 파이썬을 실행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CI/CD 플로이터 이거 실행하는 거가 이제 CS 바이 파일로 변환돼서 올려주는 것 그것도 되게 이제 저는 이 CI/CD로 써보는 것도 좀 어려웠고 다른 그 자바가 실행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설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그 자동화 과정에서 되게 많이 그 시간 소모가 심했습니다. 여기서 좀 오류가 많이 떠가지고 이제 업로드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CIC 블로부터 아마 끝났는데 이제 바로 pop서 업로드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가장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이 캡처드 CSV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pop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팝섭에 업로드를 해주는데 이건 제가 디렉토리를 지금 좀 잘못 지정해놔가지고 다른 파일들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이거는 바로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파일의 크기가 작으면 이렇게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파일 크기가 있는 게 이렇게만 됩니다. 그 업로드 청구 이딱 이렇게 한 개, 청구 한 개가 5메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1메가도 안 될 거예요. 한 800kb보다 더 작아지면 아마 한 50kb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 청구 하나로만 업로드가 되고 그래서 아까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좀 여기 이렇게 하나 업로드 청크 되면 이제 팝업이 업로드 된 거고 방금 비교적 아까 CSC 블로비터 돌아가는 속도보다 매우 빠르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거의 서로 소요가 안 됐다는 것이 저의 이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입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로그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마무리할 강의고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트래픽을 직접 공격 실행해 보셔서 그 딱 적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의 그 평균적인 패킷의 캡처 크기와 이제 공격의 패킷 크기. 근데 이제 디도스 공격이 아무래도 패킷 엄청 많이 발생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 편차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적정값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한 강의고 이제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